지금 이렇게 많은 요소수 첨가제들이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데 13개 중에 11개는 일단 효과가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이 SCR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그런 제품까지 있더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 영석입니다. 오늘은 디젤차 타시는 분들은 좀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영상입니다. 간단하게 이 영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엔진오일, 프리미엄 엔진오일 브랜드죠. 국내에서 만드는 엔진오일 리스타. 근데 이제 뭐 리스타 하면 여러분들 많이 이제 김보은 박사님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요거를 이제 처음부터 이 브랜드를 기획하고 한국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를 추진했던 사람은 조형래라고 이제 그 피카몰의 대표죠. 그리고 사실은 둘이 친구입니다. 오랜만에 광고 하나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가가지고 보니까 디젤 차들 여러분 그 요소수 넣잖아요. 예, 요소수 애드블루. 근데 이 요소수에 넣는 첨가제를 만들었더라고요, 리스타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 시장 조사도 했나봐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시중에 지금 풀려 있는 요소수 첨가제들에 대해서 싹 다 사들여가지고 이제 쭉 성분 테스트 및 성능 테스트를 한 이 자료를 제가 이제 어쩌다가 봤는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좀 꼭 좀 알렸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요소수 첨가제라는 게 시장에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장에 많이 풀려있는 요소수 첨가제들 중에 오히려 지금 이거를 내 차에 넣었다가는 내 차의 그 SCR 장치, 요소수 장치들을 지금 다 망가뜨리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성분이 들어간 요소수 첨가제까지 무분별하게 지금 시장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리스타에서 만든 요소수 첨가제를 구매하고 말고는 또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 그리고 또 그 제품이 어떻게 좋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확하게 요소수라는 게 디젤 차에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요소수 첨가제를 넣어야 하며, 이 요소수 첨가제라는 걸 넣을 때는 어떤 성능이 나와주는 걸 넣어야 하는지까지 오늘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리스타 연구소 가서 그 연구원분들께 다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으니까요. 제가 설명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께도 설명을 드리면 디젤차 타시는 분들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라고 금방 이해를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디젤차를 얘기하면서도 요소수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한 5년 전이었나요? 요소수 대란이 한번 났었죠. 네,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디젤차에 요소수라는 게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로라는 곳에서 내연기관 차량들에 대해서 이제 환경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하는 이런 새로운 기준들을 계속 발표를 하면서,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뭐 새로운 장치들을 부착해야만 해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간 게 DPF이기도 하고요, EGR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새롭게 SCR, 요소수를 분사하는 장치까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최신의 디젤 차량들에는 전부 다 그냥 거의 뭐 빠짐없이 SCR이 장착이 되어 있고 요소수를 넣어줘야만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도대체가 뭐 EGR도 들어갔고 뭐 DPF도 들어갔고 뭐 맨날 뭐 이렇게 틀어막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장치들이 많은데 SCR은 또 뭔데 왜 넣은 거야? 요거를 먼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 장치들이 담당하는 이 제거해내는 물질이 다르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가장 나쁜 물질을 하나 꼽아봐라 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PM이에요. PM. 우리가 그냥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디젤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PM은 이제 이 폐포까지 침투를 해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PM을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설치가 됐던 게 DPF입니다. 그래서 요즘 디젤 차들은 배기가스가 일단 EGR을 거쳐가지고 막 몇 바퀴 돌아가지고 이게 결국 다 튀어나오고 나면은 1차적으로 DPF라는 애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DPF에서 미세먼지들을 싹 걸러요. 싹 정말 거의 완벽하게 걸러요. 이렇게 배기가스 검사하는 곳에 가잖아요. DPF가 멀쩡한 차들은 이 미세먼지 수치가 그냥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그런 수치가 나올 정도로 이 DPF의 성능은 정말 막강하다. 그리고 DPF는 이렇게 자기 몸통 안에 이렇게 쌓여진 미세먼지들을 쭉 이렇게 모았다가 한 번에 연소를 시키는 과정을 한 번씩 돌리죠. 그래서 디젤차 타다 보면 가끔씩 나 방금 그냥 정속주행 고속도로에서 그냥 120km로 그냥 쭉 흐르주했는데 방금 전에 연비가 왜 이렇게 안 나왔지?
라고 하면 그때가 DPF가 이 쌓여있는 먼지를 연소시킨대. 그 타이밍이 딱 그때가 이제 만난 거예요. 이렇게 디젤 배기가스에서 나온 미세먼지는 앞에서 DPF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데 이 DPF로 미세먼지를 처리를 하고도 여전히 대기 환경적으로나 인체에 해로운 걸로 보아서나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게 바로 NOx라고 하는 질소 산화물입니다. 원래 이제 질소 산화물에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원래는 되게 많은데 이 많은 질소 산화물들 중에서 디젤 차에서는 뭐가 나온다? NO랑 NO2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NO2 이산화질소라고 하죠. 이 이산화질소가 인체에도 굉장히 치명적일 뿐더러 환경에도 스모그, 오존 오염의 주요 전구 물질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인체에 유해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 이산화질소까지 좀 잡아보자. 우리 인체를 위해서도 환경을 위해서도 이산화질소까지 이 디젤 차에서 더 이상 뿜어내지 않도록 이걸 좀 막아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제 연구해서 차에다가 넣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SCR이고요. 이 SCR은 이제 이산화질소를 분해를 해주게 되는데 이 분해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요소수다. 그래서 SCR이 들어가면서 요소수를 함께 넣게 됐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디젤 차에서는 PM 미세먼지랑 이산화질소 요거 두 개가 안 좋은 건데 PM은 DPF가 잡고 이산화질소는 SCR이 잡는 거구나. 이제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텐데 그러면 이제 요 다음 단계 요소수가 이 SCR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DPF 같은 경우도 이제 미세먼지를 포집한 다음에 이거를 태워 내보낼 때 작동 온도라는 게 있어요. 이 작동 온도가 꽤 높아야만 이 미세먼지들을 다 태워가지고 날려보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DPF는 보통 엔진과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가 잘 안 오르겠죠. 태워서 내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엔진과 좀 가까이 붙어 있는데 SCR도 마찬가지로 작동 온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SCR의 작동 온도는 250도에서 400도 정도. DPF에 비하면 좀 낮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SCR은 DPF가 지난 다음에 있거든요. DPF를 지나면서 이미 거기서 이미 많이 열을 뺏기고 나서 SCR로 넘어오기 때문에 배기온도 250도에서 400도 정도. 요 사이에서 SCR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이 온도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250도에서 400도라고 하는 온도는 DPF처럼 단순히 뭐 SCR 장치가 가동되기 위한 뭐 이런 온도 조건이 아니에요. 이 SCR에서 250도에서 400도는 요소수가 암모니아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SCR이라고 하는 애가 이산화질소를 쪼개는 이제 요 과정을 좀 상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일단 DPF를 지나서 배기가스들이 넘어옵니다. 그럼 배기가스에는 NO2, NO 이런 애들이 섞여가지고 들어와요. 이산화질소가 섞여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넘어오는 애들이 SCR로 들어가기 이전에 뭘 뿌린다? 요소수를 뿌려요. 그런데 이 요소수가 암모니아화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요소수가 암모니아화 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온도. 바로 배기가스의 온도 때문에 250도에서 400도 사이의 배기가스라면은 자동으로 암모니아화 돼서 결국에 이 SCR 장치로 배기가스가 들어갈 때는 암모니아와 이산화질소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SCR 카탈리스트를 딱 만나면서 거기서 환원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산화질소를 N2, 그냥 질소랑 물 H2O로 환원시켜가지고 이제 대기 중으로 방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SCR의 작동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문제가 없죠. 정말 많은 이런 과학적인 그리고 이런 많은 기술들이 접목돼서 클린 디젤을 만들어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DPF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죠? 네, DPF를 너무 가혹한 환경, 뭐 예를 들어서 시내 주행에서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DPF는 아까 어떻게 작동한다 그랬죠? 미세먼지를 계속 모아놨다가 한 번씩 태워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 번씩 태워주려면 고온 고열이 필요한데 이 고온 고열은 시내 주행만 계속 한다고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한 번씩 타줘야 된다. 디젤 차들은 고속도로를 한 번씩 타줘야 이 DPF 관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DPF를 좀 이렇게 태울 수 있는 이 DPF를 작동시킬 수 있는 조건이 고속 항속 주행을 할 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 항속 주행을 제대로 안 하고 DPF를 계속 사용하면은 얘가 막혀가지고 나중에 고장이 나듯이 SCR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온도에 좀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기가스 온도 250도에서 400도 사이가 이 요소수가 딱 뿌려졌을 때 이 요소수가 암모니아화가 되는 그 온도인데 그 온도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 온도에서 계속 신의 주행으로 요즘에 가뜩이나 스탑앤고가 또 엄청 많이 작동되잖아요. 스탑앤고 계속 작동되다 보면은 뭐 배기가스가 좀 나가다가 식고 나가다가 식고 이 배기라인의 온도가 이 배기가스의 온도가 250도에서 400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는 구간들이 요즘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요소수를 뿌렸는데 얘가 암모니아화가 안 되고 결정체가 되어서 퇴적물이 쌓이게 된다. 네. SCR 내부에. 제가 이 SCR 내부라고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SCR, 네, 이 카탈리스트를 좀 잘라놓은 거, 이 안을 꽉 채우고 있는 필터, 요거를 이제 잘게 잘라놓은 거를 제가 좀 샘플로 가지고 왔는데 잠깐 좀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맨손으로는 만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요소수를 뿌리면 요소수가 암모니아화돼서 배기가스랑 함께 여기를 지나는 겁니다. 네. 자, 실물로 보고 나니까 저게 퇴적물이 쌓인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 배기가스들이 쉴 새 없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상황에 요소수도 계속 뿌리잖아요. 이 요소수를 계속 뿌리는 것 중에 배기온도 250도에서 400도 사이를 충족하지 못해서 암모니아화에 실패한 이 요소수에 들어있는 요소들은 결국에는 퇴적물이 돼가지고 여기에 쌓인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DPF와 똑같은 거예요. DPF처럼 정상적으로 DPF가 잘 작동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만 계속 운행을 해주시면 DPF도 안 막히고 20만, 30만 킬로까지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타다 보면 5만 킬로, 10만 킬로 타다 보면 막혀가지고 막 수리 비용도 쓰고 막 DPF 재생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건데 이 SCR 같은 경우에는 DPF와는 다르게 더더욱이나 좀 잘 관리해줘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보면요, 뭐 이제 머릿속에 다 그려지시겠지만 배기가스가 나오면 일단 먼저 DPF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SCR로 오잖아요. 근데 아까 SCR 카탈리스트 어떻게 생긴지 보셨죠? SCR 카탈리스트에 퇴적물이 쌓이고 뭔가 결정체들이 쌓여가지고 이게 점점 배기가스의 흐름을 막게 되면 이 안 좋아진 배기가스의 흐름의 영향은 바로 어디로 간다? DPF로 간다. 왜냐면 배기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DPF가 원래 포집해야 되는 이 미세먼지들을 제대로 포집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포집한 미세먼지를 태워야 될 때도 이 배기의 흐름이 잘 나와줘야만 이 속도가 잘 나와줘야만 빡 온도를 올려가지고 태우고 또 다시 미세먼지를 포집하고 할 텐데 이것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 더 앞단으로 가게 되면은 제대로 내뱉지를 못하니까 연비, 출력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DPF처럼 SCR도 막혀서 고장나는 단계까지 갔을 때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내 주행을 많이 하는 디젤차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계속해서 이 온도에 다다르지 못해서 퇴적물들이 쌓이고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쌓이다 보면 이런 부가적인 고장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시장에서도 여러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오너들도 알게 되고 업계에서도 알게 되다 보니까 이런 요소수 첨가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맨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그 미팅하러 갔다가 본 그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요소수 첨가제들 이거는 뭐 편집하면서 삐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이름을 쭉 말씀드리면 왜 종류가 이렇게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서요. 까지 지금 이렇게 많은 요소수 첨가제들이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제품들 지금 전부 아까 저 보셨던 카탈리스트 거기에 퇴적물이 쌓인다 그랬잖아요. 그 퇴적물을 없애준다. 이 SCR을 클리닝 해준다라고 광고를 하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클리닝이 되는 이제 제대로 퇴적물을 없애주는 제품은 일단 시험 결과에 따르면 13개 중에 11개는 일단 효과가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효과가 있기는 한데 효과가 미비하거나 이 SCR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그런 제품까지 있더라.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데는 이제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어떤 한 제품은 카탈리스트 아까 보셨던 카탈리스트 있죠? 이 카탈리스트를 부식시키는 제품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있는 퇴적물이 더 많이 쌓이게 퇴적물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첨가제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요소수라는 거는 국제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넣으시고요, 이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 요소수 첨가제들은 지금 이런 기준들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예, 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요소수 첨가제 회사들이 저는 되게 답답한 것 중 하나는 아니 아무리 첨가제를 만들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본다 하더라도 요소수라는 거를 만들 때 절대 넣지 마세요라고 ISO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럼 최소한 그건 넣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소수에도 넣지 말라 그랬는데 요소수 첨가제에는 넣어도 되는 건 없을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근데 요소수 첨가제에는 그거를 넣는 회사들까지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소수 첨가제는 지금 어떤 법적인 가이드나 뭐 품질 규격이나 인증 규격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진짜 좀 심각하게 걱정이 됐습니다. 이게 시장에 제품이 이렇게 많을 정도 되면 분명히 이 SCR 막힘이나 SCR 고장으로 인해서 큰 돈을 지출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생겼다라고 보는데 이 수요가 오히려 차를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버린다면 이거는 진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난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시장이 좀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리스타에서는 일단 요소수 국제표준에서 넣지 말라는 건 일단 당연히 안 넣고 안 넣은 상태에서도 퇴적물들을 좀 용해시킬 수 있는 그런 성능을 확보를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카탈리스트를 좀 부식시키거나 하는 일도 없는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 연구소에서.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에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서도 질소산화물도 제대로 환원을 시키면서도 이 퇴적물들도 제대로 용해를 시키는 이런 결과까지는 지금 충분히 다 얻고 나서 이제 상품화를 했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일한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효과가 없었다라는 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지금 이렇게 말하면 시장에 굉장히 좀 큰 파급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를 또 바탕으로 아니다 우리 제품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차의 내구성에도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또한 연락 주시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자료 바탕으로는 리스타 제품 말고는 내구성을 확보하면서 용해력이 있는 요소수 첨가제는 지금 리스타가 유일해 보이기 때문에 디젤차 타시는 분들 나는 맨날 고속 항속 주행만 한다 키로수가 좀 많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나는 디젤차인데 가다서다 엄청 많이 반복하고 스탑앤고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주행하는 텀도 좀 짧아. 배기 온이 막 올라갈만 하면 시동을 꺼 또 올라갈만 하면 또 시동을 꺼 뭐 자꾸 뭐 이런 환경에서만 계속 운전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요소수 첨가제는 꾸준히 사용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SCR도 수리비가 비싸거든요. 그리고 SCR은 막히면 말씀드렸지만 DPF나 앞쪽과도 영향을 또 주니까 차를 타시면서 계속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 리스타 연구소에 이 요소수 첨가제를 또 이제 전담해서 개발해주신 연구원분이 있다고 해서 좀 잠깐 이동해서 계속 인터뷰를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스튜디오에서 계속 촬영을 하다가 혼자서는 이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 진짜 가까워요. 5분 컷입니다. 잠깐 카메라 들고 넘어왔고요. 일단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리스타 카케어 연구소 이하은입니다. 이하은 연구원님과 함께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여쭤볼 건데 일단 이 공간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리스타 엔진오일을 연구 개발하는 그 연구소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SCR 또 카케어 이쪽으로 지금 사업 분야를 리스타가 넓혀 나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연구원님께서 담당해 주시는 파트는 요소수 첨가제. 요소수 첨가제를 포함해서 이제 물이 들어가는 이런 카케어 용품들 전반적인 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장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리스타 연구소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서비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용료 분석 또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튼 그런 연구소고요. 자,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만나서 좀 물어보고 싶다, 여쭤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포인트는 사실 시장에 있는 다른 제품들,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또 분석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분석을 하고 났더니 어떤 애들은 효과가 없어. 효과 없는 건 그렇다고 쳐. 효과가 없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은 오히려 퇴적물이 더 쌓이게 해가지고 상황을 더 악화시켜. 더 나아가서는 카탈리스트를 막 부식시키는 애들도 있어.
이거는 사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뭐 법적으로 왜 규제가 없니 많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이전에 그 제품들은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길래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 모든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보통 요소수 안에는 네. 그 고결방지제를 넣지 말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어요. 고결방지제. 네. 고결방지제가 어떤 것이냐면 요소가 이제 응집되는 것을 방해해서 요소수에 잘 녹아있을 수 있게 하는 녹아있을 수 있게. 네, 그러면 응집되는 게 없으면 노즐을 막지 않겠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의도로 이제 넣고자 하는 것인데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물에 섞이게 되면 네. 솔트 형태나 이런 네. 불순물 형태로 남게 되어서요. 고결방지제 자체가. 자체가. 아. 그래서 시스템 내부에 뭐 침전을 유발한다든지 네. 슬러지를 유발한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 또 촉매에도 문제가 생기겠고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러면 고결방지제를 넣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누구의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ISO 2241번에 네. 요소수 품질 규격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소수 첨가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요소수 만들 때 그렇죠. 고결방지제 쓰지 마라. 그렇죠. 너네 이거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이거 넣지 마. 이거네요. 네. 이거를 넣지 않고도 잘 섞이게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 이건가요? 아, 그쵸. 그 품질 기준에는 무조건 명확히 들어와야 되고, 근데 그 품질 기준을 만족할 때, 뭐, 시스템의 그 노즐을 막기 위한 네, 네. 그런 부반응이라든지 네. 요소의 그 결정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고결방지제를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소수에도 아니면은 요소수 첨가제? 요소수 첨가제에도 넣고, 요소수에도 넣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넣지 말라고 이제 규정을 해놨고, 넣으면 안 되는데 사실 그 규정이 요소수 규정이지 요소수 네. 첨가제 규정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소수 첨가제는 넣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테스트를 해보면 실제로 고결방지제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었어요. 네. 그 제품의 이제 뒷란을 보면은 어느 네. 정도 적혀 있잖아요. 네. 그 구성 성분이. 네. 이제 그런 걸 보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어떤 걸 썼겠구나 하고. 그러면 고결방지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퇴적물이 더 쌓이게 하는 그런 좀 부작용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게 카탈리스트가 이렇게 부식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제품을 개발할 때 네. 뭘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래도 부식적인 측면은 아예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즐을 막지 않게 부바늘물을 녹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녹이기 위한 물질을 넣으면서 이게 촉매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개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너무 이 퇴적물이 쌓인다고 하니까 네. 이 퇴적물을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나만 너무 집중하는 거고 그쵸. 오히려 또 이게 들어가서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만들지가 지금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네. 두 번째로 이제 저는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이런 제품들이 막 많아지게 된 건지 시장에. 일단 요소수 첨가제가 뭐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건 넣을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쵸. 그쵸. 요소수 자체를 안 넣었으니까. 요소수 자체를 안 네네네네. 넣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요소수 몇 년 전에 요소수 대란이 있었죠. 네. 요소수 대란이 있으면서 저품질의 요소수가 마구잡이로 이제 풀리게 되고 네. 안 좋은 이제 저품질의 요소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네. SCR 장치에 고장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SCR이 고장이 나니 첨가제를 넣어서 이걸 좀 해결을 해보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뭐 무분별하게 네. 많은 첨가제들이 생기게 된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이 요소수 첨가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고려하지 못하고 이제 막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요소수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몇 년이 지났잖아요. 몇십 네. 년이 지나면서 네. 이제 키로수가 늘어나고 네. 그 사용량이 길어지면서 또 막히는 문제가 또 생겼겠죠. 괜찮은 요소수를 사용했더라도요. 네. 여러분 DPF 같은 경우도 뭐 한 10만, 20만이 돼도 그걸 잘 관리하면서 타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신의 주행만 막 많이 하거나 그런 차들은 DPF도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막 5만 킬로만 돼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요소수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이런 인터뷰를 하면 고정적으로 하는 단골 질문인데요. 그래서 제품 개발 및 이 시장 조사 단계에서 다른 제품들도 많이 분석하고 하셨을 텐데 좀 재미난 에피소드 없었는지. 사실 재미보다는 네. 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타사 보다 보면은 이제 SCR 클리너라는 이름으로도 팔리잖아요. 이 네. 첨가제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회사 제품에는 이제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계면활성제요. 네, 이제 계면활성제.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얄팍한 지식으로는 계면활성제는 카샴푸 만들 때 넣는. 그쵸, 그쵸. 네, 우리 지금 세제에 들어가는. 네, 샴푸에도 들어가는. 그렇죠, 그렇죠. 거품 내는. 이게 SCR 클리너라는 이름을 넣고 이 클리너에 대한
이제 대응으로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왜냐면 이걸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계면활성제가 지금 거품이 날 정도의 양이 들어가 있던가요? 만약에 그 거품이 날 정도의 양이라면 그 네. SCR 분사 노즐에서 거품을 뿜고 있는 건가, 걔는 지금? 그럴 수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3%, 많게는 3%까지밖에 안 들어가긴 하는데 네. 그래도 섞는 과정에서 거품이 좀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섞일 때 거품이 생기면 그리고 분사될 때도 당연히 그러니까 요소수 탱크도 또 계속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거품 생겨 있으면 뭐 센서에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고 분사될 때도 그게 물로 쫙 예쁘게 잘 나가야 되는데 이 거품이 같이 생길 수 있는 찬스가 되니까. 네. 아무튼 근데 여기서 한번 또 좀 정리를 하면 지금 그래서 리스타 이름으로 만든 요소수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계면활성제는 안 들어가 있죠. 아, 그럼요. 네. 고열 방지제 안 들어가 있고요. 안 들어가죠. 네. 그렇다고 성능이 아예 없지도 않죠. 성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젤 차 요소수 들어가는 차량 타시는 분들은 좀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 네, 네. 라는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뭐 연구원이 보시기에 이런 차량은 진짜로 좀 써주면 좋다, 그 차종은 꼭 써라, 뭐 이런 거 있나요? 아, 차종까지는 안 들어가고 네. 사실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단거리 주행하시는 분들 배기가스 온도가 200도 이상에서 요소수가 분사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짧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주행이 끝나면 금방 또 시스템 내부가 식으니까 네, 네. 부반응물이 생길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장거리보다는 이제 단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은 상용차라든지 이제 이런 네. 트럭, 네. 네. 아니면 중장비 이런 요소수가 들어가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량보다 SCR 장치가 훨씬 크기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치 안에서 배기가스가 나올 때 이 네. 내부 온도가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크다 보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온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네. 생기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반응물이 쌓일 수 있으니 네.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사용할 때의 팁이 있다면, 요소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쓰면은 다시 보충을 하잖아요. 그 보충할 때마다 뭐 한 통씩 넣으면 좋은 건지,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뭐 엔진오일 교환 주기에 뭐 맞추라던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뭐 2만 킬로에 맞추라던가, 뭐 이런 좀 가이드가 있나요? 아, 그럼요. 저희가 이제 개발할 때 요소수 10에서 20리터에 한 병을 넣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많이 넣게 되어도 네. 그 요소수 내부에 그 요소 함량을 센싱하는 장치가 있는데, 아, 그런 것도 있군요. 네, 있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요소 함량이 떨어지면은 네. 경고등이 뜰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10에서 20리터당 한 병을 넣어라. 주기로 가진 않고요. 양으로 갑니다. 양으로. 네. 그럼 10에서 20리터 넣을 때마다 그냥 한 병씩 계속 넣어주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네. 저희 연료 첨가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까지 문제가 안 되나 궁금해가지고 예전에 그 연료 첨가제를 한 탱크 꽉 채우고 4통도 넣어봤거든요. 네. 문제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첨가제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요소 함량이 떨어지면 경고등이 뜰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 이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그 함량이 좀 떨어져서지 녹이고 작용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제 걔가 요소수가 아니다 보니까 첨가제는 그럼 요소수를 무조건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료 첨가제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네. 갑자기 이게 궁금해지는데, 혹시 뭐 예전에 저품질 요소수가 막 좀 유통되는 적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니까 네. 저품질 요소수 좀 걸러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그냥 외관으로 보셨을 때 네. 무조건 투명하고 깨끗한 네. 이제 뭔가 이제 이물들이 떠 있지 않은 요소수를 사용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아니면 이런 뭐 우리나라에서 인증한 규격, 그렇죠. 네, 이런 마크들이 좀 붙어 있는 걸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ISO 22241번. 2241번. 네, 거기에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에 ISO가 알러지가 생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규격에 맞춰야 사실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그 ISO 규격에 맞는지, 네, 맞는지. 혹시라도 침전물 떠 있지 않는지. 그렇죠. 만약에 요소수인데 통이 투명이 아니야. 일단은 투명통이 아닌 걸 본 적이 없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투명통이 아니면 일단 좀 네.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혹시 불안하다고 그걸 다 어디 까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웬만하면 투명통으로 넣으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말씀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물론 전국의 99.9%의 주유소 사장님들은 다 정직하신 분들이시겠지만,
왠지 옛날에 그 주유소에서 막 이런 저품질 기름 막 또 팔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요소수 넣어주세요라고 하고 그냥 네, 차 안에 계시지 말고 네, 요소수 다 달아서 넣어주세요 했을 때는 어떤 요소수 까서 넣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것도 네, 오늘 되게 좋은 습관 아닐까.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일단은 네. 그 첨가제를 넣는 이유 자체가 사실 차에 좋기 위해서 넣는 건데 그쵸. 이제 잘 모르고 넣으면 오히려 차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한 첨가제 사용을 네.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 네. 넣으시더라도 좀 잘 알아보고 괜찮은 제품을 넣으시길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뭐 그렇고요. 앞쪽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에 추가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좀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네, 오늘 또 연구원님 만나가지고 많이 여쭤봤는데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뭐 조영래 대표는 사실 요즘에 시간이 좀 많거든요. 네. 바쁘실 텐데. 네, 아닌가요? 바쁜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댓글 다 네, 달아서 일일이 한 분씩 다 답변 드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엠블진 들어가면 또 엄청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맞습니다. 엠블진으로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뭐 재미있는 일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디젤차 타시는 분들 구매 링크는 댓글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